자, 현안이 너무 많긴 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 측근, 뭐 정치적 공동체, 동지, 뭐 온갖 말이 다 나오는 분이죠. 정치적 오른팔. 공동체는 이제 검찰의 얘기고, 네. 그러니까 온갖 이제 뭐 근데 뭐 수식어가 특별한 있는 건 분인데 확실하죠.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소환 조사를 한 지 14시간 만이에요. 네. 상당히 빠르게 청구를 했는데 그만큼 영장이 발부될 거란 자신이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이유는 뭘까? 제가 볼 때 두 가지 같아요. 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네. 이번에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된다면은 검찰로서는 수사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부담이 없어요. 생기죠. 수사 동력이 굉장히 그렇죠.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예. 결국 이제 검찰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최종 표적지는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결국은 이제 뭐 기소를 해서 법의 심판 뒤에 세우기 위해서는 오른팔 왼팔 네. 다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따라서 이런 일을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뭘까? 역시 뭐 유동규라든지 남욱이라든지 김만배라든지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을 네. 충분히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면 전환에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제 이태원 참사 전국 아니겠습니까? 네. 여권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고 특히 이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중단됐던 이재명 대표 측근들 또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함으로 인해서 좀 국면을 바꿔보겠다. 이런 두 가지 포석이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배경 설명을 해주셨고 네. 그럼 정진상 씨에 대한 핵심 혐의는 뭐예요? 일단은 네 가지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는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유동규로부터 받았다. 뇌물수수 그러니까 혐의. 이제 성남시에 근무할 때 또 경기도에 근무할 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뇌물수수 혐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만배 보통 주 지분에서 24.5%. 이게 이제 세후라면 428억. 어마어마하죠. 이 428억을 유동규 또 그리고 김용 그리고 정진상 세 명이 공동으로 나중에 나눠 갖기로 했다. 아, 배당 수익을. 네. 그렇죠. 수익을 이 받았다. 428억 네. 세우입니다. 세우.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혐의가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남욱 등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가지고 호반건설이 한 210억 정도 이익을 좀 얻게 해줬다라는 그런 혐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증거인멸. 그러니까 유동규 압수수색 나오기 직전에 핸드폰 버려라.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창밖으로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돼가지고 네 가지 혐의인데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성남 FC 후원금 관련. 왜 빠졌을까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제3자 뇌물 공여죄 혐의로 송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된다면은 구속 이후에 먼저 정진상 실장을 수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기소할 그런 수순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